9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스페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덕이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급락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부진한 것이 상승폭을 제한시키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스페인 우려 완화 등이 반등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국이 0.44% 상승한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6%, 0.46% 올랐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 무대 전면에 나섰습니다. 안 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18대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안 원장 등 3자 간 치열한 대결 구도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애플의 새 스마트폰 아이폰 5가 전파 인증을 통과해 국내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소식이 어제 국내 증시 반등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사흘 만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표도 안정적이었고 스페인의 국채 금리도 다시 밑으로 내려갔지만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크게 하락한 것이 뉴욕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자, 2000선 참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코스피, 그 원동력은 바로 수급이겠죠.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랩 여러분. 교양 덩어리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장에 보면은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줬는데요. 2000선 내줄 거라 생각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 2000선 사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율이 지배하는 장이다 이렇게인데요. 이제 제가 이 검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검은 차트가 이제 환율입니다. 원화 강세가 이제 주가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원화 약세가 우리나라 주가가 약세입니다. 과거 예를 봐서도 제가 이 차트를 이제 4일 연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에서도 원화의 약세가 주가의 약세, 원화의 강세가 주가의 강세 보이는 이런 게 계속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원화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100원을 위협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1,100원을 위협하는 그런 국면인데, 예, 정부가 공언했죠. 1,100원 이상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화가 강세면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75% 이상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 부분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글로벌 증시가 조금 떴죠. 글로벌 증시가 조금 떴으나 굉장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 차트와 똑같이 고점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4대 지수들이 다 그런 모양이고 특히 반도체 지수는 하락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가 우리나라도 일단은 2000포인트 이 언저리에서 굉장히 주가는 움직임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인데 계륵입니다. 올라가기는 힘들고 내려가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원화가 제가 볼 때 1150원 이하에서는 주가의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1등 종목보다는 2, 3등 종목, 그게 1등 종목 안에서 2, 3등 종목에 계속 순환매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괴로운 자리입니다. 갭 상승 이후에 주가가 지금 아일랜드 갭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아일랜드 갭에서 주가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조정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 전후가
큰 변곡점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큰 변곡점을 대비하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00일 2평이거든요. 300일 2평위에서는 1등 주식만 만져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현금 부분 30%는 일단 보유한 다음에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는 선에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4천억, 어제도 이제 4천억 매수가 일단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줄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 특히 요즘에 좋아하는 종목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요즘에 좋아하는 종목들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어떤 종목들이 좋아하느냐? LG전자, NHX, 코덱스 인버스, GS, 제일모직, 글로비스, KB금융, NC소프트 같은 낙폭 과대, 그러니까 1등 그룹 중에서 낙폭 과대 종목 쪽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산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종목들을 보면 어제 특별한 매도 종목과 매수 종목, 기관들의 약세가 약해요. 어제 국내 기관들이 기아자동차를 어제 많이 팔았습니다. 기아자동차 어제 K3의 악평이 조금 나왔어요. 언론에서 연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기아자동차의 좀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기관들이 이제 기아자동차만 전량적으로 좀 많이 팔았습니다. 현금하고 나머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요즘에 선물에 집중 투자하지 현물에는 크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수급의 동향은 크게 볼 필요 없고, 요즘 거래 자체가 안 되면서 주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기관 수급은 크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부터도 또 전환선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오늘까지 쉬었다 전환선이 내일부터 상승을 하는데요. 어제 일단 주가가 신고가를 1.2p 정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만은 몸통 신고가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지수 관련 주식 초대형주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급락 나오는 그런 모양은 아니다. 그 이유는 후행 스팬에 있는 자리가 워낙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후행 스팬이 꺾일 때 하방으로 꺾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고 횡보에서 꺾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보다는 시간과 약간 눌림목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가 서서히 후행 스팬이 오늘 전행 스팬2가 움직임으로써 오늘 이 자리의 변곡점이 오늘 아니면 내일 작은 변곡점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이고요. 큰 변곡점은 화요일 날 큰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박스권 모양을 하면서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41일째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42일 변곡입니다. 우리나라 주가는 33일, 42일, 51일 날 전후에서 변곡이 나오는데 내일이 정확히 변곡날 42 변곡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정 현금은 항시 보유하셔라. 꼭 주식을 사고 싶으면 1등주 안에서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면요. 매수 종목이 LG하우시스, 그 다음에 세종공업, 기업은행, S&T중공업, 농심, LS산전, 유니드, 무림 PMP, 쌍용양유해 이렇게 매수 시스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나오는 그런 국면이고요. 매도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 나오는데 매도는 신규 매도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매도는 안 돼. 신규 매수 종목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절대 추격 매수보다는 바닥, 물론 지금 한국가스공사, 여러분 NLG 사인방 중에 강수공사가 날이면 날마다 지금 뜨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종목들은 끝까지 가겠지만은 일단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은 방금 불러줬는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동향 자체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동향 자체가
266.50과 232.50 여기서 박스권입니다. 오늘 선물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한 번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DMI 차트를 보면 주가의 시세가 강세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DX가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가의 강세가 지금 큰 강세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전고점에서 굉장히 충격받는 고점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30만 원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삼성전자를 한번 짧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세는 지금 환율이 지배하는 장세입니다. 300일 이평위에서는 함부로 1등 주식은 손절할 필요 없고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항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2000포인트에서 10% 먹으려면 2200포인트 가야 된다. 그거를 항시 생각하시고요. 주식을 여러분 고점에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팔고 조금 오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포인트 사가 10% 먹으려면 2200포인트 가야 된다. 결론은 2200포인트 전고가 갱신해야만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사가지고 10% 먹으려고 이렇게 리스크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대신 2000포인트에서 1900 가면 여러분 계좌가 10%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에서는 공격적인 매수, 전량 매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방글라데시에서 주식을 펴온 형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2000포인트에서 주식 전량 공격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금 30% 비중에 일정 현금 30% 비중에 1등 주식만 슬럼하는 그런 모양을 분명히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매 라인은 여러분 일단 300일 이평이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주가가 상승할 때 피라미드 상승세로 움직일 겁니다. 상승할 때는 1등 종목만 뜨지만 하락할 때는 이 아래 종목들부터 뜨는 하락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종목에 치중하시고 현금 30% 비중에서 1등 종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 오늘도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내일 작은 변곡점과 화요일 큰 변곡점이 화요일 전후 큰 변곡점이 있으니까 그때 맞추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환율에 신경 쓰시고 중국 증시에 신경을 쓰시면서 하루 즐겁게 휴식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이 추가 상승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셨던 종목인데 SK 하이닉스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겠죠?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는 변동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모습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SK 하이닉스는 바닥권에서 지금 차근차근하게 바닥을 밟으면서 올라오는 상태고 중장기 투자로 상당히 좀 좋은 전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약간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조금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좀 매수를 해놓으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은 이제 쭉 꾸준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약 6, 7% 정도 매수가 대비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상승세를 전환을 하려면은 24,000원권에 지금 저항 라인이 한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과감하게 넘어주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24,000원권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약간 주춤주춤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뚫고 간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봐가면서 주가가 24,000원을 바로 못 넘는다 싶으면은 1분을 매도했다가 다시 밀려 나올 때 저가에서 재매수를 하는 전략도 좋고요.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져가셔서 추가적인 중기 목표치까지 끌고 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종목들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차분히 가져가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그 생업을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그리고 중기 목표가까지 꾸준하게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정치 테마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좀 같은 맥락인가요? 네, 오늘은 근데 네. 맥락은 좀 틀립니다. 정치 테마 자체를 이제 유망 업종으로 이제 보통 소개하는 코너인데, 네.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의를 좀 하자라는 업종으로 그렇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는 상당히 좀 격변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이제 안철수 씨가 대통령 출마에 또 공식 선언을 하면서 네. 오늘 또 더 복잡한 진행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인맥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다음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락이 쉽게 나오고 또 상황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급변을 하는 상황이라서 네. 우리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정치 테마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공략을 조심스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종목들의 사례를 좀 보시면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은 첫 번째는 비치로시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7월부터 8월, 9월까지 꾸준하게 옆으로 기어가면서 주가의 진행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하한가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유상증자를 해버렸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정치 테마들이 주가가 오르니까 대주주들이 지분 매도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든가 또 그 미뤄놨던 감자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비치로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세부적인 진행을 보면은 9월 13일 날 주가가 아침에 7%까지 상승이 나오고 그 전에도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돌파 흐름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도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진행을 계속 하다가 오후쯤 가서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해서 막판에는 하락을 크게 하는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15%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몰랐던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누군가가 이 주식을 사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유상증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도를 했던 것이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들만 좀 뒤집어 쓴 상태가 돼버린 상태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미래산업이 또 있겠습니다. 이 미래산업은 이번에 정치 테마 중에서 가장 빨리 올랐던 종목이고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하한가 3번 맞고 난 다음에 잠깐의 반전이 좀 나왔었습니다. 아침에 11%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오후 들어서 갑자기 그 하한가로 다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이 이유가 대주주가 지분을 전량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안철수 관련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그 대주주와 안철수 씨와의 친분 관계를 내세웠던 종목인데 해당 사항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일경산업개발 같은 주식도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속 급등을 계속 했었습니다. 상한가를 거의 한 8번 정도 지금 발생을 시킨 상태에서 다시 점 하한가를 3번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90% 감자를 해버렸어요. 상황이 원래 안 좋았는데 올라가니까 미뤄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상황인데요. 수익이 많이 났더라도 그것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수익이 그대로 깎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고점에서는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 물리신 분들은 지금 단숨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또 SSCP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되면서 정리매매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상장 폐지 상황이 됐는데요. 이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법정관리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정리매매를 가면서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부도일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에 배명금속도 그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현재로서는 그 코스닥 시장이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를 관련으로 해서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대주주들이나 아니면은 회사의 그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정치 테마는 많이 오르고 화려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되게 위험한 면도 많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자제하셔야 되고요. 또 오르기 전에 종목들을 공략하신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좀 고려하시면서 그렇게 위험 관리를 해 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보다는 정책 관련주에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급격히 올라온 종목에는 투자를 좀 조심하자, 주의해야겠다는 당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그동안 게임주 쪽에 좀 소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주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반등을 좀 할 때가 됐는데요. 음, 오늘은 그래서 M게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M게임은 그 7월 달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네. 8월, 9월 달에 지금 계속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뭐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또 지금 M&A에 대한 이슈도 또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험 관리만 철저히 하신다면은 뭐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매수가는 5,300원 정도 현재가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인 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무난한 대응이 되시겠습니다. 네, M게임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의 양적 완화 조치에 어제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연 추가 상승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전략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틈새다 단기 테마로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현재 7월 말 이후에 중소형주의 지속적인 강세, 그리고 기존과 다른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중소형주 강세를 봤을 때 중소형주의 강세는 더 이상 틈새 테마가 아니라 추세적인 요인으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근거할 수 있는 미국 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시엘가스나 IT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과 연동돼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단기 테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중소형주의 향후에 강한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내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현재 그러한 투기적인 요소를 제외를 하고도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 관심을 가지실 기준은 현재 세상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에 부합하는 종목,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슬림화 시켰을 때 중소형주는 현재 상황에서부터 충분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른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셰일가스라든지 스마트 관련주들, 생명공학 관련주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향후에도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 변화에 맞물리는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중소형주 강세는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신규 편입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이폰 5가 출시가 되면서 애플의 최대 공급업체로서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로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부각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해외 업체 같은 경우, 해외 경쟁사 같은 경우는 수율 문제라든지 순차입금이 증가가 되면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고해상도 LCD가 수요가 급증이 되면서 LG 디스플레이 사업 구조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하반기에는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금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QE3가 전격 발표가 되면서 금융주가 상당히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QE3에 따른 시장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금융주 전반적인 강세 흐름에 좀 동참을 할 수 있는 금융주 중에 하나고요. 또 은행주 중에 대표적으로 자산 건전성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금융주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형주 중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나 우리금융 같은 종목은 현재 이슈에 맞는 아이폰 5라든가 Q3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 생각이 되어서 저희 회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평택총룸의 승부 전략 정호영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간밤 글로벌 증시가 소폭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조치로 어제 국내 증시도 반등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전체적인 시황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으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일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중국도 뭔가 좀 정책적으로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뭐 철저한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예, 그때 이제 한번 급등해주면서 2,0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보면 2,000선을 깼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00선 전에 눈치 보기 혼조세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크게 보면은 뭐 2,050선하고 1,950선 중에서 먼저 오는 쪽으로 아마 트렌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뭐 수급으로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재료 때문에 되든 여기서 이유열을 막론하고 2,050이 넘어가면은 탄력을 이어갈 것 같고요. 반대로 1,950이 다시 한번 도래가 된다 그러면 아마도 다시 한번 조정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현재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선물에 대해서 12월물이죠. 그다음에 옵션에 대해서 10월물에 현재 그 매매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며칠 되지 않습니다. 9월 14일, 그다음에 9월 17, 18, 19일 이렇게 해서 이제 4일밖에 되지 않는데요.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은요 선물에서는 매도, 그다음에 옵션에서는 콜 매도, 풋 매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하 방향에 이제 배팅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개인들은 선물에서 매수, 그다음에 콜 매수, 풋 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상방향에 배팅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현재 지수 흐름과는 반대로 외국인하고 개인은 이렇게 방향성이 현재 완전히 철저하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엄청나게 갭상승 후 2,000포인트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3일 동안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는데 원래 좀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면 급격하게 이제 강력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좀 폭풍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이제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2,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느냐, 1,975가 무너지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뭔가 좀 트렌드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2,000이나 1,975선 사이가 된다 그러면 또다시 혼조세가 지속되는데 어쨌든 좀 좁게 보면은 2,000선 유지냐, 1,975 이탈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넓게 본다 그러면 2,050을 돌파하느냐,
1950이 먼저 이탈되느냐 이 싸움인데요.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확인 매매로 좀 대응을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미국 증시가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막으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전통적인 가치 투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물 경기가 사실 뒷받침되지 않는 거품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시장은 투기장으로 변질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그때가 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걸 미리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아마도 엄청난 거품 장세가 올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마치 그 99년도에 그 말도 안 되는 거품 장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차라리 코스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걸 좀 꼭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해외 지수 한번 차트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해외 지수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해외 지수를 보시면 이제 다 보세요. 지금 현재 지수를 보시면은 2007년의 역사상 최고점과 그다음에 올해 현재까지 지수를 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고점 대비 한 4%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입니다.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현재 그 거래량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가 3, 4분기가 지나고 있는데 거의 작년 거래량 약간 절반 좀 웃도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거래량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과거 일본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의 연봉입니다. 일본은 1987년에 최고점이었습니다. 1987년에 최고점을 찍어주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 상황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일본이 이제 완전히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침체하기 시작했었는데요. 87년에 고점을 미리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빠졌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죠. 거의 4만 포인트 육박했다가 현재가 10,000포인트가 안 되니까 잔인할 정도로 빠졌죠. 근데 이번에 다시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국을 보시면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하냐면요. 유동성 장세라고 하더라도 실물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줬을 때 그 후유증은 분명히 전 나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거품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위험 관리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오늘 전략 물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2,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비중 계속 100% 유지해 봐야겠죠? 예,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어설프게 조금 올라갔다고 조심하자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어떤 때는 올라가면서 확대하고 내려가면서 줄이고 이게 보통 기본이었는데 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더 내려갔을 때 오히려 100% 매수하고 반대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0% 거의 매도하자 이런 사인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추세가 이어지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세요. 또 반대로 추세가 만약에 이제 갑자기 급락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위아래 어떤 비중을 좀 높이고 줄이는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추세가 결정되면 그대로 수능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선 관련주에 대한 특징과 이제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약 한 3개월 남았고 테마주 중에서는 아마도 올해 12월까지 가장 유력한 테마가 이제 대선 테마주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근혜 관련주입니다. 눌림목에서 매수한 후에 추세 매매로 대응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박근혜 후보는 여당의 유일한 후보고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특별하게 변수가 없어요. 과연 이제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최종적인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기대감 때문에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재인입니다. 단기적인 접근은 이제 반대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관망을 좀
이렇게 부탁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그 서울경제를 5월 7일부터 출연했는데 5월 중순 6월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문재인 관련주는 저위험 고수익이다. 결국 한번 크게 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박근혜 관련주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안철수 관련주는요. 어제 이제 출마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혹독한 가혹한 검증이 시작될 겁니다. 그게 사실관계가 분명한 검증이 될지 흑색 선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계속 터져나올 겁니다. 그러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1박 2일 또는 당일 매매로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가 터질지 모르고 국민들도 뭐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뭔가 계속 발표가 되고 터지기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대선과 관련돼서 SLS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데 보유자는 이 정도면 일단 매도해 주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과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달라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어제 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모두 급락했다라는 점일 텐데요.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업종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자동차가 약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 분석을 해봤을 때 절대 고평가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도 둘 다 중기 하락이면서요. 단기적으로는 혼조세가 양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상을 봤을 때 기관이 계속 매도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가 시장 흐름인데요. 지수 반등 시에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 보면 기아차가 나오고 있죠. 기아차 보시면은요. 자, 지난 2011년 고점하고 어때요? 비슷하게 하면 올해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가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가치가 선반영됐어요.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차트 분석에 있어서도 안 좋고요. 수급상도 최악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현대차 보겠습니다. 어때요? 현대차도 작년 고점보다는 살짝 더 올라가긴 했었지만 결국은 트렌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비교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엄청나죠? 자, 작년 고점 대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는 제가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어요, 올해.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평택촌놈이 자동차를 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왜 하락했는지도 알아야지 나중에 반대 현상이 나올 때 왜 상승했는지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매매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왜 추천했는지 아니면 현재 왜 강한지 이런 거를 팁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 전략 후 강의 모습이 나왔죠. 오후장 들어서는 장중한 때 201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 시황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요. 이 시점에서 추가로 투자자들을 흥분시킬 만한 모멘텀은 단기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이 조정을 위해서 좀 촉매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런 조정 양상은 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지금 매도에 대한 포지션보다는 오히려 지수를 반등을 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포지션들이 세팅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지수 상승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번 지수가 눌림 조정이 나온다면 한 1980포인트까지는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를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더라도요. 지레 겁먹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1950포인트에서 물량을 좀 비중을 축소 많이 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히려 2000포인트에 대한 조정은 매수에 대한 기회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980포인트부터 2050포인트에 대한 박스권 전개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00포인트 이하의 구간대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205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증권 업종과 철강 업종들을 한번 관심 있게 가지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업종을 기준으로 한번 시황에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낙폭을 또 제한적, 그리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제가 30% 정도의 세팅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해서 2,000포인트에서 비중을 줄여드렸죠. 그래서 2,000포인트 밑으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현금 30%는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1,98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사이에서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이 맞다. 이렇게 좀 보여주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유동성 증가에 초점을 맞춰서 금융업종과 또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또 이번 주 장을 좀 대응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좀 증권, 철강 업종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시황에 대한 초점에 맞추면서 시황 베팅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메리트가 좀 더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적정 매수 주가를 좀 잡아낸다면은 19,500원 수준,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 박스권 저항 구간 자리를 저항이 걸려있던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를 이제 지지를 축을 삼아서 이제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도 우선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 시장의 영향을 보았을 때에는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지금 쌍바닥 패턴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 구간에서 만약에 중국장이 또 강하게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최우선 수혜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 시초가 베팅 종목을 좀 말씀해 드리겠고요. 적정 매수 주가 19,500원, 그리고 장기 목표가 22,500원 수준까지, 또 손절가는 18,000원을 보시고요. 한번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한번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코나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국내 신용카드 같은 부분들이 IC카드로 전환되면서 실적적인 부분과 또 하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코나아이는 스마트 관련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코나아이의 경우 현재 IC칩의 운영체제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 동사의 솔루션이 전자주민증이라든지 전자여권, 그리고 금융 IC칩, 그리고 유심칩 등에 적용되면서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나아이의 경우는 경쟁사가 국내 표준에 매진할 동안 동사는 칩에 오리엔트하여 국내외 표준을 모두 개발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수출 주도형 회사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면서 수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의 메이저 은행에 중국 카드 제조사들과 합작하여 테스트 물량을 공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본계약 체결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태국의 3차 전자주민증 수주에 성공하였고, 또 10월경에 있을 4차 입찰에도 무난하게 수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좋은 수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휴대폰 업체들이 최근 출시하는 스마트폰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근거리 무선 통신 유심칩이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8월 말부터 해서 9월 초까지 지속해서 기간에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이 종목이 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외국인이 그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주가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간이 연일 집중해서 다시 한번 순매수세를 이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주가의 움직임 보면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조정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가 일어난다면 이런 기관의 수급이 더 붙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수급 동향은 양호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5월달부터 지속적인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스마트 카드 확대에 따른 기대감과 또 실적 기대감 등에 의해서 상승세를 보여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일어나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이 양호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률이 더 많이 있고 수익률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만큼 아직도 완전히 고점 부근에 주가가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준 후 거래량이 지금 다시 한번 터지면서 물량이 좀 모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승 추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가려는 힘을 보여주었고 또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고점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큰 변동성이 나오면서 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약 한 25,000원에서 21,000원 사이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계속 지지받아 줬던 약 한 2만원권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이 전고점이 돌파되면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3,000원 정도를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너아이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한 투자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